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이번에는 저희 연구실 컴파일러 최적화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실 소개에 앞서서 아마 컴파일러 만약 써보시기는 했는데 얘가 뭘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일단 컴파일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가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앞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자동차를 만들겠다. 라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겠죠.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런 그런 프로그램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소스 코드를, 그쵸? 소스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런 작성한 프로그램은 사람은 잘 이해하고 읽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컴퓨터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이제 컴파일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생성된 코드는 컴퓨터 위에서 이 일련의 과정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과정이에요. 이때 소스 프로그램을 타겟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이걸 컴파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컴파일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즉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번역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스 프로그램을 타겟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이를 위해서는 단어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다시피 뭐 단어도 인지해야 되고 문장의 구조도 인지를 해야 되고 문법도 인지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이제 컴파일러가 프로그램의 변수라던가 문장 구조라던가 프로그램 구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번역을 하게 돼요. 근데 요즘 컴파일러들 보면 번역들은 굉장히 다들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컴파일러 연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최적화 부분들에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보다 성능을 빠르게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프로그램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편으로 또 본다고 하면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보다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더 쉽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컴파일러의 연구의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송진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풀스택 이렇게 있는데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서는 하드웨어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프로그램 언어까지 수직적인 부분들을 다 통괄해서 탐구하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지금 컴파일러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잘 동작하고 있는데 연구할 게 뭐 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니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못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발된 부분에서 컴파일러 자체도 뭐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구현한 내용들을 다 제대로 번역하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막상 실행하려다 보면은 성능도 안 나오고 아니면은 잘못된 버그 때문에 잘못 돌아간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부분들이 컴파일러 연구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연구들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 연구실은 컴파일러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합니다. 단순하게 컴파일러뿐만 아니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딥러닝 컴파일러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요즘 워낙 많이 요구되는 분야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CPU를 새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아키텍처를 새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들을 구현하고 그리고 그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해당하는 아키텍처에서 동작을 시키려면은 컴파일러는 빠질 수 없는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요즘 모든 회사들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자기네들의 가속기를 만든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때 꼭 필요한 분야가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MPU를 새로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기존의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뭐 오닉스 이런 부분으로 구현되어 있는 딥러닝 어플리케이션들을 그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아니면 누군가 만들고 있는 그런 새로운 가속기를 동작하는 그런 컴파일러를 개발하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컴파일러를 이렇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속기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키텍처 개발하는 부분하고 밀접하게 연관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PU 이런 부분만 쓰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CPU와 GPU, NPU, FPGA 그리고 프로세싱 메모리, PIM이라고 하죠.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종 기기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해서 성능을 더 높이는 그런 컴파일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연구 분야는 동용암호 컴파일러인데요. 얘는 뭐냐라고 하면은 뭐 인공지능 컴파일러 이런 거 막 만들면서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내가 강아지라는 사진을 보냈더니 이거를 이제 서버 쪽에서 처리를 해가지고서는 이 사진을 보고서는 이거 강아지야 하고선 답을 주게 돼요. 문제는 이 강아지 내가 찍은 사진을 외부 사람들이 다 외부 서버가 그 사진 내용을 다 본다는 거죠. 근데 뭐 강아지 같은 거는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사진이라던가 또 개인 사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분석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혹은 뭐 사진뿐만이 아니라 내 혈압 정보, 아니면 그냥 뭐 건강 검진 정보, 혹은 금융 계좌 정보, 이런 부분들은 외부 서버에 한번 노출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데이터들을 암호화를 먼저 하고,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을 하고, 그 계산과 또 암호화되어 있겠죠. 그럼 그 결과를 다시 갖고 와서 복구화하게 되면은 연산 결과가 반영되는 이런 암호화 기법이 동형암호 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가 이제 하나하나씩 암호화된 연산으로 쳐줘야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암호 파라미터가 다양해가지고 그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프로그래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컴파일러가 프로그램을 그냥 잘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암호화된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시켜주는 그런 컴파일러 최적화 기술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이제 사물을 인식해가지고서는 이제 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그 비전이라던가 이런 AI 쪽들은 이게 빠르다 느리다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정확하냐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는데, 이게 데드라인에 대한 개념이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개념 없이 이거 빠르다 느리다 정도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은 자동차에 있어서 어떤 사물을 인식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데드라인이 존재해요. 차가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 사물하고 부딪히기 전에 인식을 하고 끝을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멈추거나 방향을 틀거나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데드라인이라는 게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속도가 빠르면 데드라인이 짧아지겠죠. 왜냐하면 빠른 시간에는 많은 거리를. 그렇죠? 반면에 천천히 움직인다고 하면 데드라인은 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의 속도와 데드라인을 반영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건너뛰고, 아니면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천천히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만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간 상황을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반영을 해가지고 데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사물을 인식하는, 그리고 그 자율주행 쪽을 위한 실시간 인공지능 시스템을 해서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다른 마지막의 주제 같은 경우는 하이레벨 신세시스 스포츠 디자인 이런 쪽인데요. 이제 칩을 이제 새로 만든다, 그러니까 NPU라는 새로운 가속기를 만든다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스크래치부터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프로그래머가 뭐 C나 아니면 파이썬이나 이런 하이레벨 랭귀지를 통해 가지고서는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컴파일러가 걔가 행동하는 부분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로직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만들자
그래서 예를 들면 A 더하기 B, 뭐 E 더하기 F 이런 부분들을 만들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자원의 애더가 몇 개고 멀티플라이어가 몇 개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서는 자동으로 하드웨어 로직을 만들어보자 라는 부분들이 이제 하이레벨 신세시스 기술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칩 디자인 설계를 할 때 뭐 캐시 사이즈는 얼마로 할 것인지 애더는 몇 개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세싱 엘리먼트들을 병렬로 어떻게 넣을 것인지 아니면 연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들을 설계의 자유도를 줘가지고 디자인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을 지원을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서 동영암호에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뭐 그 전에 앞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그거 같아서 동영암호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동영암 얘는 뭐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들은 그냥 로우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그다음에 그 플레인 텍스트들을 연산해가지고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데 동영암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암호화된 상태로 그 서버가 처리를 해가지고서는 계산을 해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복구화하지 않고도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동영암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버헤드가 크고 굉장히 빠른 프로그램이라도 불구하고라도 한 100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라미터들이 되게 다양한데 그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나 아니면 보안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파라미터 셀렉션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하고 컴파일러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설정을 해줘가지고 최적화를 하겠다. 그런 컴파일러 개발하겠다. 가 저희의 연구 목적입니다. 그 초기 결과 논문 발표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라고 하면은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내가 뭐 카메라에서 어떤 데이터를 찍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 도어락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뭐 누가 바꾸는지 이런 거 보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서 계산을 해가지고서는 뭐 문을 열어라 얼굴 봤더니 나더라 문 열어라 얼굴 봤더니 방문 전에 문 열지 말아라 이런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합시다. 이런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어떤 데이터들은 굉장히 중요한 보안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데이터들은 뭐 중요하지 않은 보안 데이터일 수도 있고 또 보안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는 연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이터는 단순하게 로깅을 위해서 그냥 기록만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민감한 데이터라도 기록을 위해서 남겨두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암호화를 하자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동영암호 같은 경우가 오해가 크기 때문에 동영암호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민감한 정보들은 그냥 민감한데 어떤 연산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암호화만 하고 그다음에 연산이 필요 없는 부분들 민감하지 않은 정보들은 암호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서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또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집안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안전한데 이런 기기들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기기들인데 외부의 클라우드 서버들은 누군가가 내가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할 때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 모든 것들을 다 암호화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서버 쪽에서 아무런 계산을 할 수도 없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영암호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는 꼭 필요한 것만 동영암호로 해가지고서는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영암호를 설정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를 써가지고서는 암호화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각각의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1번에서 받았던 이미지가 3번에서 쓰이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5번에서 나오고 2번에서 받았던 비디오가 4번에서 기록된다. 그런 데이터의 흐름들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얘가 지금 연산이 필요한 부분들이네 라는 것들을 판단하고 그러면 해당하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동영암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칭키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것이 저희 연구의 핵심하고 이게 IEEE IoT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동영암무만 썼던 거 대비 한 1.6배 정도 빨라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량, 그러니까 데이터 주고받는 전송량도 9.6배 정도 줄일 수 있었던. 단순하게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파라미터 아까 설정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수행 시간이라던가 정확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도나 아니면 수행 시간 이런 부분들에 비례하는 파라미터를 새로 만들고, 그다음 컴파일러가 그 사이에 있었던 갭들을 자동으로 메꿔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영암호 같은 경우 비교문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는 기술도 있는데 보통은 하지 않아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1과 2, 뭐 내가 데이터를 2라는 숫자를 암호화해서 보냈다라고 했는데 서버 쪽에서 이거 1보다 커? 3보다 작아?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됐을 때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 크고 1보다 크고 이거 3보다 작네? 얘 이겠네?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문 자체를 잘 지원을 하지 않고 그게 원래 서큘러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 자체가 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비교문이 지원이 안 되면 어플리커빌티가 떨어지거든요. 쓸 수 있는 데가 되게 제한적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러면 비교문 같은 부분에 있어서 원래 데이터의 소유주인 그런 모바일 디바이스나 이런 쪽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동으로 실행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병렬화를 통해 가지고 성능을 올린다거나 혹은 전용 가속기를 이제 개발을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 같은 경우들도 어플리케이션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데이터 많이 쓰고 에러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가속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또 새로 필요하고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저희도 동용암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속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고 현재 많은 연구들이 새로 올해나 작년에 막 나오고 있는 연구들이 동용암호 가속기들 연구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쪽에서 그리고 미국 MIT 대학에서도 이제 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가습기를 만들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동영암호 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여전히 많은 연구 주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동영암호뿐만 아니라 딥러닝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MPU들을 지금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쓰고 있는데 그 여러 개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랑 연산들을 분배할 것인가 이런 병렬화적인 문제 혹은 뭐 자율주행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뭐 센서들을 자동차에서 망가졌을 때에도 안전하게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폴트롤한테한 부분 그다음에 뭐 칩 디자인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파라미터를 잘 뽑아내가지고서는 칩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연구실 방문해 주셔가지고 보시면은 뭐 연구실 졸업생들은 어디 갔는지 혹은 뭐 저는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 연구실 구성원은 몇 명인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연구실에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딱히 질문이 없으시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